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학과 22학번 박나연 안유림입니다. 성신여대 교육학과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20, 탐구 30으로 영어와 수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므로 탐구를 잘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선 수시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항상 듣는 이야기겠지만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유림 씨만의 멘탈 관리 비법이 있을까요? 바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와우! 플래너에 반성할 점이나 오늘 하루를 힘차게 보낼 멘트를 써서 보는 게 저만의 관리 방법입니다. 저는 기말고사 기간에 친구 집에서 외박을 했던 일이 가장 생각나는데요. 저는 고2 말부터 완전히 정시파로 돌려서 내신을 거의 챙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시는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말처럼 정말 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지치고 의욕이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저처럼 정시 한 길만 파는 친구들은 오히려 내신 기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꾸준히 하는 것이 답! 주변 환경에 이끌리지 말고 휴식을 할 거라면 본인이 확실하게 하루를 정해서 이날은 뭐뭐 하고 뭐뭐 하면서 쉬어야지 하는 휴식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날 일정까지 미리 세워둘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수시파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 내신을 엄청 챙겼었는데 수시에서 떨어지고 정시로 합격한 순간이 생각납니다. 말하고 싶은 건 수시와 정시 둘 다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해나가는 방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야지 이런 마인드보다는 둘 다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하루가 지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하지만 일주일 중 하루는 놀아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꾸준하지만 조급하지 않게 습관처럼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말 조심하세요. 정시가 길다 보니 지친 친구들이 재수나 해야지 하고 장난스럽게 말하곤 하는데요. 재수해야지 하고 말한 그 순간부터 디데이는 365일에서 730일로 늘어나게 될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잘할 수 있다, 잘 될 거다, 최면을 거세요. 예비수정이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성신여대 교육학과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2학번 안혜진, 강선우, 수영입니다. 성신여대 교육학과 수직 모집에서는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4명, 학생부 종합 전형인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서 10명으로 총 14명을 뽑고 있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교육학과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중 2개 과목 등급의 합이 6등급 내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교과 등급에 대해서는 성신여대 입학처에 있는 2023학년도 입학정보 안내서에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입학하게 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서류형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면접형인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범대에서는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만 뽑는다는 것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주도 인재 전형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은 없습니다. 자기주도 인재 전형의 수시 등급 정보도 입학 정보 안내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야 우리 학과에 유리한가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3명의 학종러 모두 3년 내내 교육 분야로 생기부를 채웠다고 하는데요. 꼭 3년 내내 교육 분야로 채워야 할 필요는 없지만 쭉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진로 희망이 교사님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생기부에서 교육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교육학과에 지원하는 것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학과니까요.
그리고 생기부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생기부가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교육 중에서도 본인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저는 교육 중에서도 교육공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기부에 녹여냈던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봉사 및 수상 경력은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학 사정관이 아닌 만큼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많이 채운 편은 아닙니다. 저는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을 많이 세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봉사 동아리를 통해서 1학년 때는 총 40시간의 교육봉사를 했는데 2, 3학년 때는 외부봉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사례도 하나의 사례로만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수상 실적을 한 학기당 하나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학 성적이 낮은데 수학 관련상이 있거나 영어 성적이 낮은데 영어 관련상이 있다면 그걸 골라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자기소개서에서 넣고 싶은 대회가 있다면 그 수상 실적을 넣어보세요. 참고로 저는 1학년 1학기 때 수상 실적이 전혀 없답니다. 이것도 참고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고려할 점이 있나요에 대한 질문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 빠밤! 과장하지 말 것! 제가 면접을 봤을 때는 제 생기부에 약간 과장되어 있는 부분을 교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폭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빠밤! 생기부를 많이 읽을 것! 자소서는 생기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기부를 쭉 읽어보고 3년 동안 했던 활동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나 활동들을 좀 적어놓고 뭐 마인드맵 이런 식으로 좀 잘 적어서 연결지어서 자소서를 한번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생기부 내용이 자소서에 잘 담기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많이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수시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성적을 굉장히 열심히 채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학종러 여러분, 생기부 활동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종이라고 성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도 놓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시로만 수능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수시들도 꼭 정시를 놓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정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원서철에 교과 전형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능 최저 때문에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다음으로 수시 입시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면접 준비할 때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1, 2학년 때는 면접에 대한 자만심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막상 준비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말하는 감자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면접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면접 준비가 수월하답니다. 교육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이제 강선우 씨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멋진 수험생 여러분, 교육학과 수정인들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